지난 1월 26일 대전에 있는 한 빵집. 가게 앞 거리의 모습을 드러낸 한 남성. 지나치면서 가게 안을 유심히 살펴보는데요. 가던 길을 마저 가는 듯 하다가 약 2분 정도 거리를 서성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목 끝에서 몸을 돌려 걸어오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계산대 쪽으로 향했던 남성은 뜻밖의 말을 건네왔답니다. 샌드위치에서 돌이 나와서 아기가 이가 빠졌다는 거예요. 치료비 3만 원에 CT를 찍고 뭐 하면서 진단비랑 다 합쳐서 11만 원이 나온대요. 아, 그러면 총 14만 원이네요 이랬거든요. 보험 처리를 하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 보험 처리 하려고 여기까지 왔겠냐. 그거 하려면은 돈이고 시간이고 얼마나 많이 드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서 수상한데요?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아, 답답하네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이렇게 하고 가슴을 치면서 저희 카운터를 탁탁 치시더라고요. 남성은 이곳에서 산 샌드위치에서 이물질이 나왔고 이로 인해 아이의 이가 빠졌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보험 처리를 권유했지만 남성은 이를 거절했고 쉽사리 가게를 떠나지 않았답니다. 아, 진짜 무조건 돈을 뜯어가려고 왔구나.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계속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머릿속이. 여기 카운터 있잖아요. 열었어요, 이렇게. 5,200원이 있었어요. 100원짜리 몇 개랑. 그래서 애기가 일단 5,200원짜리 샌드위치 먹고서 그렇게 됐으니까 제가 일단 5,200원 드리겠다 했는데 안 가져가는 거예요. 남성이 나가지 않아 두려웠던 점주는 남성에게 빵값의 명목으로 5,200원을 건네게 됐답니다. 그런데 남성의 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요? 가게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주머니에서 손을 빼지 않았다는 남성. 예, 뭘 쥐고 있나요? 점주를 놀라게 한 남성의 주머니, 그 속에 대체 무엇이 들어있던 걸까요? 이상하니만큼 계속 주머니에 손을 한쪽을 그리고 이쪽만 계속 손을 넣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이 계속 뿔뚝 튀어나와 있는데 계속 뭔가를 만지작하는 느낌? 금속이 살짝 보이더라고요. 이게 무서워서 설마. 빨리 이 사람을 보내려고 5,200원을 주고 갔어요, 그 사람한테. 그 주머니에 돈을 넣은 거예요. 돈을 넣어줬어요. 근데 봤는데 칼이 맞아요. 접이시. 네, 남성의 주머니 속에 있던 건 바로 금속으로 된 접이식 칼이었다는데요. 사실이라면 언제든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두를 수도 있었던 상황. 원래는 창가 쪽에 테이블을 놓고 손님을 받았지만 이 사건 이후로는 홀을 아예 없애고 계산대 뒤에는 병풍까지 설치해 막아둔 상태라는데요. 매장에 나타나 금전을 요구했던 남성. 그런데 이곳이 처음이 아니랍니다. 같은 남성이 옆 동네 샌드위치 가게에도 방문했던 건데요. 10일 전쯤에도 저희 매장에 그 남성분이 방문하셨었어요. 저한테 얼마 전에 처제가 샌드위치를 포장해서 왔다. 근데 아이가 그거를 먹고 유치가 부러져서 결국엔 발치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괜찮으시냐 여쭤보고 진단서랑 사진 같은 거를 주시면은 보험 처리를 해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이곳에서도 샌드위치를 먹고 아이의 이가 부러졌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는데요. 그런데 이때도 주머니에 계속 손을 넣고 있었답니다. 예, 그렇네요. 자기가 보시다시피 사람이 더럽고 성격이 좋지 않다. 국내 장사 소문나는 사장님도 좋지 않으신 거 야, 아시잖아요. 대놓고 협박을 하네요. 돈 10,000원만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10,000원이요? 혼자 있고 저희 딸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냥 그 모든 상황이 위협적이라고 느꼈어요. 남성이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으며 현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인데요. 점주는 결국 남성에게 2만 원을 건넸고 남성은 순순히 가게를 떠났답니다. 남성이 또다시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영업조차 쉽지 않았다는데요. 진지하게 폐업까지 고려하고 있답니다. 언젠가 또 오겠죠. 남성이 방문했던 매장은 또 있었는데요. 들어오셔가지고 상습범이네요. 여기서 케이크를 산 거에 이물이 나왔다. 처음에는 돌이 나왔다 그랬다가 세수쌤이 실이 나왔다 그랬다가
그래서 입이 안에가 베었다 그랬다가 뭐 여러 가지로 막 계속 말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업을 하지 않은 일정에 케이크를 샀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는 아닌 것 같다 하고 내보냈거든요. 가고 나서 무서웠던 게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계속 만져하면서 딸깍딸깍 소리가 났거든요. 가면서도 막 이렇게 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이렇게 넣다 뺐다 하시길래 만약 저게 흉기였으면 내가 되게 위험했겠다 그렇게 알았죠. 남성은 한 매장이나 한 동네에 그치지 않고 대전 곳곳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가게에 나타났는데요. 그런데 타깃이 된 가게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여자 혼자 있으니까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 밖에서 보고 들어왔거든요. 저쪽 방향에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이 유리 쪽에서 이렇게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여자만 있으니까 들어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빵집 방문 전에도 내부를 살피던 남성. 남성이 나타난 가게는 모두 여성이 운영 중인 매장이었습니다. 또한 남성은 손님이 없어 한산하고 포장이 가능한 음식점만 찾아왔는데요. 이 점주들은 자신보다 약한 사람만 있거나 보는 눈이 적은 곳을 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답니다. 대부분 그냥 돈을 주고 보내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일 깔끔하거든요. 경찰을 불렀다가 그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한지를 알 거 아니에요. 사기꾼들은 다 알잖아요. 그래서 2차 보복이 두려워서 그러니까요. 그냥 돈 줘서 맞아요. 보내는 저런 경우가 마음도 허다할 드실 것 거예요. 같아요.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이 보복이 두려운 마음에 신고도 쉽지 않다는 점주들. 그렇다면 경찰의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고소장을 제출해갖고 신고를 해갖고 지금적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건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단순한 그 CCTV 공갈 잘 그 없고 이상이잖아요. 잘 아는 사람 같고 이 사람이 이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아직 못 아직은 잡았군요. 건거가 안 된 거죠. 아직은 관내 상급 밀집 지역 중심으로 관내 예방 수사를 강화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탄 업소에다가 다 부탁하고 있어요 지금. 이처럼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음식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점주를 협박한 뒤에 돈을 갈취해가는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 처벌이 어려운 걸까요? 전문가를 찾아가 사건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고 오랜 기간에 걸쳤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범죄는 상습 사기 또 상습 공갈 이거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범죄 패턴을 봤더니 혼자 있는 피해 점주 또 6만을 노리고 있다. 그러면 양형에 있어서 이것도 고려가 돼서 조금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분하게 대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 진짜 어렵네요. 실제로 찾아왔을 때 뭐 당장 돈을 돌려줘서 피해가 발생시키는 것보다 지금 바쁘니 돌아가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 연락처를 달라. 안 돌아가면 이렇게 하시는 어떡해요? 것이 좋겠고요.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가해자가 말한 날짜나 시간에 실제로 이런 물건을 샀는지 팔았는지 이걸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성이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보니 점주들은 계속해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는데요. 손님이 오면은 불안하게 내다보게 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이렇게 나가서 확인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자영업자분들은 저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 때 꼭 영수증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꼭 신고하셔서 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남성을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본 가게들 말고도 이 남성이 찾아가는 데가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매장만 5곳이고요. 예. 워낙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고를 하지 않고 넘어간 업주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취재하면서 다른 상인분들에게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냐라고 물었더니 이 대부분이 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소액을 줘서 돌려보내겠다는 답변이 예.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큰 일을 막기 위해서겠죠. 근데 이게 단순한 공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데 아까 그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직접 위협하지 않았어도 이게 처벌이 가능합니까? 이게 칼을 들어서 뭐 직접 보이게 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칼이 있을 것 같은 행동을 하면서 이제 상대방을 위협한 거기 때문에 네. 특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특수 공갈이라든지 특수 협박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